이번 주 이 선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눈꽃 슈터, 아비토 골맨, 유기상 선수. 와우, 4경기 연속 3점 슛 5개 이상을 넣으면서 세기록을 썼습니다. 근데 왜 눈꽃 슈터인가요? 그 유기상이 일본어로 하면 유키상, 유키가 눈이 그래서 눈꽃 슈터라고 불러요. 예. 그렇습니까?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예.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그건 무조건 오는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예. 리스펙입니다. 보통 이제 정대만 뭐 불꽃 슈터라고 하는데 유기상은 눈꽃 슈터라고 그래요. 근데 되게 좀 낭만이 있다. 눈꽃 슈터. 그러니까요. 아 진짜 뭐 저는 멋진 것 약간 같아요. 좀 이미지도 어울리는 것 같아. 예, 그렇죠. 예. 딴지를 하나 걸면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팬분들 거는. 그래도 한번 딴지 걸고 싶어요. 하나 걸면 눈꽃 슈터지 않습니까? 네. 겨울에 힘을 쓰고 정작 중요한 봄에는 근데 미안합니다. 예. 지금 유기상 선수 팬분들 다 보고 계세요. 눈을 뿌리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꽃샘추위. 네. 그죠. 예. 창원이죠, 그렇죠. 예. 창원은 이제 4월, 5월에 눈 오면 되죠. 이틀 전에도 눈 왔잖아요. 예. 보면.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습니다. 유기상 선수가 그 조상현 감독이 보유했던 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그렇죠. 조상현 감독이 이제 3경기 연속 3점슛 5개 이상의 기록을 2번인가 이제 기록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단합니다. 일단 저 유기상 선수 스텝업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이 기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 물론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조상현 감독이 처음에 이제 유기상 선수가 3경기 연속 3점슛 5개 이상 넣고 이제 캐시전을 하기 전에 농담 삼아서, 이거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록이니까, 자기 기록이랑 타이 기록이니까 기상이 뛰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농담을 했었대요. 자기 기록 넘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농담이었고, 근데 경기 이제 막판에 이제 4쿼터 이제 사실상 승부는 끝났는데 유기상 선수도 좀 쉬어야 되고 또 이제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 투입해야 되는 그 가비지 타임 때 임재영 코치인지 박유진 코치님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상현 감독이 그걸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록에 대해서 코치가 이제 얘기를 했대요. 유기상 이거 기록 남았는데 한 개 남아 3점슛 딱 4개 넣었었거든요. 그때까지 한 개 남았는데 뛰게 해주자. 그래서 조상현 감독이 물어봤대요, 유기상 선수한테. 근데 유기상 선수가 마음이 참 예뻐요. 이 선수가 어차피 지금 본인 외에 이제 많이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코트 안에 뛰고 있으니까 괜찮다. 기록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랬는데 조상현 감독이 기록이라는 건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니까 한번 뛰어봐라. 그러니까 꼭 넣고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슈팅 하나 던져봐라. 했는데 그 슈팅 던진 게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조상현 감독은 되게 거기서 되게 기쁨을 느꼈던 건 뭐였냐면, 유기상 선수가 기록을 이제 본인 기록을 넘긴 것도 기분이 좋았지만 본인이 그 기록을 딱 세웠어요. 유기상 선수가 벤치를 딱 봤는데 벤치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너무나도 축하를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현 감독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유기상 선수가 그 시간에 이제 사실 코트에 없어도 되는 건데, 뭐 벤치에서 쉬고 이제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뛰어도 되는 시간인데 그 아쉬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수들도 뭐 최영찬, 이경도 이런 선수들이. 근데 그런 선수들조차도 다 막 유기상 선수의 기록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참 좋은 팀이다 라는 걸 스스로 이제 조금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 네, 되게 좀 아름다운 스토리 아닌가.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LG 팬분들도 참 엄청 되게 기뻐했던 또 순간이었을 것 같으니까. 전 유기상 선수가 이제 무릎 부상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 3점슛 감각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체 부상이라는 게 슛 밸런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유기상처럼 이제 오프 더블 무브를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의 선수는 이 부상으로 해서 밸런스 좀 무너지면 이거 다 0점 잡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선수 그냥 지금 몸도 다 됐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딱 맞춰서 돌아오는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 LG 공격을 보면 유기상이 활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제가 느끼기엔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펜스 세팅 자체가 지난 시즌까지는 약간 안 되면 말의 중심으로 가자, 약간 이게 딱 깔려 있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유기상도 올라오고 양준석은 뭐 이미 올라와 있었고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타마야오도 다시 또 지금 반등을 하면서 마레이가 약간 컨트롤 타워 역할, 스크린과 이런 어떤 핸드오프 역할을 하고 유기상과 양준석과 이 타마야오 중심으로 오펜스가 돌아가는 느낌을 많이 줘요. 실제로 그래서 뭐 전희철 감독도 이제 LG전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LG가 요즘 공격의 비중이 조금 약간 바뀐 것 같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를 봤을 때 LG가 지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좌절했는데, 물론 외국 선수 부상 뭐 이런 변수가 있었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이 마레이 의존도로 인해서 정말 이 LG가 가진 너무 전형성이 이 단기전에서 공략당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달라져야 된다는 어떤 의지의 산물이 아닐까. 이 막바지의 이런 비중의 이런 계속되는 변화는. 우리 이건 제 생각. 뭐 조상현 감독이 개인적으로 보면 저하고 동갑이잖아요. 동갑이고. 네네네. 동갑인데 그때 띵띵이 감독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아, 이제 초보 감독을 좀 벗어나는구나.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굉장히 시간방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네. 저는 24년 됐고 거기는 지금 3년째인가 그렇잖아요. 대표팀 감독까지 하면 뭐 많아봐야 5년 아니에요. 초보 감독이었죠. 이건 전적으로 네. 이른 오고 아닌 동혁 선배의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그 LG가 그 네.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경민, 전성현을 데리고 왔을 때 아 이게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LG는 지금 기본적으로 한계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레이의 이제 마레이거든요. 마레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마레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전에서 좀 약하다. 약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공격의 단조로움. 그렇죠. 그리고 승부처에서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 공격이 확실한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들. 근데 마레이를 탓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공격의 어떤 샷 레이팅이 좋지는 않았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딜레마를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무기를 많이 장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딜레마가 어느 정도 남아있었단 말이죠. 남아있는데 마레이에게 포스트업을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오프더볼 그 스크린 이후에 반대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도 이제 팀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스트업 그 옵션만 가지고는 이 강팀들이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섞는 거죠. 이동환 기자 말한 것처럼.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타마요가 정말 유의미한 어떤 성장을 했고, 그렇죠. 유기상이 유의미한 성장을 하고, 양준석이 유의미한 성장. 양준석이 최근에 막 좀 부진하긴 했는데, 그래도 플레이오프 가면은 조금 더 페이스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조커로 두경민이나 전성현을 넣으면, LG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간 상태에서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경쟁력을 좀 더 가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격의 다양함이고 샷크레이팅의 다양함인데 그렇게 되면 상대 수비의 어떤 초점 자체가 흐트러지고 그게 4쿼터 승부처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뭐랄까 상대 수비의 어떤 집중력에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우리 찡찡이 감독이 초보 감독을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기광 선수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 4강 플레이오프 때 이거는 뭐 현장에서도 인정하는 건데 거의 진짜 유일하게 LG 국내 선수들 중에서 진짜 뭐 사실 마레이도 많이 흥분해가지고 평정심을 좀 잃었던 시리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유기상만큼은 정말 신인인데도 제일 대담했고 제일 안정적이었고 제일 평정심을 잘 유지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작년 유기상보다 지금 유기상은 사실 한 3배, 4배, 3, 4개 레벨 업한 선수이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두 번째 시즌이잖아요. 네. 어떻게 벌써 이런 레벨까지?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선수 수비까지 거의 뭐 수비 오걸 약간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라. 끝없는 노력. 그렇죠. 유기상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오재현, 유기상, 양준석, 정인더 막 진짜 노력하는 선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LG 너무 많아. 그 LG가 지금 좋은 건 뭐냐면 마레이도 그렇고 타마도 그렇고 지금 발전 의지가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어서 그죠.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체육관을 훈련을 이제 뭐 일상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좋은 분위기가 전염되는 그러니까 좋은 전염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그렇다. 뭐 양준석 선수가 지난 이제 KCC전 때 10분 10초밖에 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LG 팬분들도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이제 그냥 온전한 휴식 문제가 아니라 이제 햄스트링 쪽에 이제 좀 통증을 안고 이제 나오는 모습이 좀 있어서 보니까 햄스트링 진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트레이닝 파트에서 이거 좀 쉬어줘야겠다라고 이제 조상현 감독도
이제 그래서 알게 됐고 이제 인지하게 되면서 이제 휴식을 줬는데 뭐 점수차가 뭐 12점 차 정도로 벌어져 있었으니까요. 캐시전대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고 다행히 정밀 검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고 하고 조상현 감독이 말하기를 초음파 검사를 했음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 경기 출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준석 선수 걱정하셨던 LG 팬분들께서는 마음 놓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